안녕하세요. 보훈연구원 김경선입니다. 저는 폭염이 생명보험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검토 배경을 말씀드리고 폭염이 생명보험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를 보여드린 후에 재연을 하는 순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는 대표적으로 지구 온난화와 기온 상승으로 대변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기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기온과 폭염 일수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2024년 8월 지구 표면 온도가 기록 보관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고,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은 나라에서 기록적인 고온이나 폭염, 심각한 허리케인, 폭풍, 호우, 산불 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 변화는 향후 사망 위험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스위스리는 폭염과 대기 오염만으로도 미래의 초과 사망률이 최대 5%대까지 갈 것으로 예측을 하였고요. 중간 단계의 적응 노력을 가정하는 RCP 4.5 하에서도 2010년대에 1%의 이제 초과 사망률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기후 변화는 사람들의 건강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요. 기온 높은 온도는 심장 관련 질환의 발병과 악화에 기여하고 또 호흡기 질환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또 이제 고온은 아열대나 열대 지역에 국한됐던 질병의 범위를 확산시키고 댕기열이나 이런 그 매개 감염병 그리고 수인성 질환의 확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기 오염은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산불 등으로 인한 연기로 인해서 이런 관련 질환이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심지어는 기후 변화가 PTSD나 자살에 이르기까지 그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기후 변화에 따라서 자연 재해와 건강 위험이 증가하면서 관련 보험 손실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물리적인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는 손해보험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어 있지만 사실 생명보험 영역도 이 기후 변화의 영향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특히 종신이나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보통 길고 비갱신 상품 같은 경우에 보험료가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변화하는 리스크 환경에 대응이 어려운 이유로 기후 변화로 인한 손실액은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생명보험업의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현재 실손보험을 비롯해서 CI 보험이나 건강보험, 다양한 암보험 등을 통해서 건강과 사망 위험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종신보험금 지급과 건강보험 청구 변화 등을 통해서 기후 변화가 보험회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생명보험업의 손실 정도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한편 기후 변화는 계층별 건강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빈곤층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특정 지역이나 소외 계층들에서 이제 폭염 사망 위험이라든가 풍수의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후 변화가 생명보험 상품 단위에서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정량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특별히 그 폭염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제 보험개발원의 생명보험 입원과 사망담보 보유 계약 및 지급 데이터를 활용했고 자료 기간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자 그룹별 이 폭염
변화로 인한 그 보험금 지급 건수를 활용했는데 이때 계약자 그룹은 성, 연령, 직업군, 주소, 사고 원인 KCD 코드로 구분이 됩니다. 이 사고 원인으로는 그 중에서도 뭐 폭염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심내혈관 질환 I 코드를 이제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상청의 연간 폭염 일수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네, 저희는 그 패널 회계 모형과 시계열 모형을 사용해서 이제 폭염과 보험금 지급 빈도 간의 좀 관계를 분석을 하였는데요. 먼저 패널 회계 모형을 살펴보면 종속 변수로는 계약자 그룹별, 지역별, 사고 발생 연도별 생명보험금 지급 비율을 쓰고 있고 관심 있는 그 설명 변수는 지역별 연간 폭염 일수입니다. 그리고 지급 빈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뭐 성, 연령, 직업을 이제 회계식에 포함했고요. 지역별 특성이나 뭐 보건 정책의 영향 등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역과 연도 더미를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패널 바 모형을 활용해서 이 개별적인 이질성을 고려한 시계열 분석을 하였는데요. 충격 반응 함수 IRF를 통해서 기간마다의 폭염 일수 충격의 뭐 전달과 영향력을 좀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폭염 일수는 뭐 연도별,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지만 뭐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패널 회계 분석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이번 담보의 경우 연간 폭염 일수의 증가는 심내혈관 질환의 입원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코로나 이전 기간과 전체 기간을 모두 살펴보아도 일관되게 이제 폭염 일수와 입원 비율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심내혈관 질환 입원율은 남성일수록 남성 고연령 외부 작업자일수록 이제 높게 나타나고요. 사망 담보에서도 유사하게 이제 폭염일수와 사망 보험금 지급 비율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남성일수록 고연령일수록 사망률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으로 패널 바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담보의 경우에 그랜저 인과성 검정 결과 폭염일수 변화가 입원율 변화 예측의 1%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요. IRF 그래프를 보게 되면 폭염일수 변수의 1표준편차 증가 충격은 양의 영향을 미치고 누적 영향을 살펴보더라도 이제 양의 누적 충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폭염일수 충격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입원율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망담보의 경우에도 이번 담보와 유사하게 폭염일수에 따른 사망 빈도의 이제 그랜저 인과성 검정 결과가 이제 유의하게 나타났고요. IRF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폭염일수 충격이 동태적으로 이 사망률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분석 결과에선 이 폭염이 보험금 지급 빈도와 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이런 결과는 좀 보수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계약자 그룹이 이제 전 국민 통계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정확한 기후 변화 영향을 매저하기 위해서는 향후 보다 정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계약자 그룹 단위에서 다소 단순한 방법론을 활용해서 분석을 하였지만 이제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 패널 단위 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인의 건강 상태라든가 뭐 소득 수준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요인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기후 리스크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응 방향과 관련해서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기후 변화 저감 및 대응입니다. 보험 산업은 이제 기후 변화 저감을 위해서 녹색 금융에 참여하고 또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좀 설정할 필요가 있고
또 데이터 집적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기후 변화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후 위험과 관련된 보험 상품 및 서비스를 통해 보장을 좀 확대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이 건강관리 지원을 함으로써 이제 고객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또 보험금 청구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보험업 운영을 위해서 적정한 보험 가격 설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기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생명보험 상품은 보험료의 기후 위험 요소를 좀 반영할 필요가 있겠고 변화하는 리스크 환경에 맞춰서 이 보험 상품의 갱신 주기를 좀 최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보험 회사는 녹색 금융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녹색 금융은 이제 탄소 중립 사회로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 산업이나 뭐 에너지 부분에서 필요한 이 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 지원을 의미하는데 보험은 그 본연의 업무인 보장, 위험 보장과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축인 자산 운용 측면에서 이 녹색 금융을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뭐 녹색 기업에 대한 보장을 확대한다던가 이런 기업의 뭐 주식이나 채권 투자를 통해서 이 녹색 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험회사는 이제 지역 사회와 협력을 통해 재난 복구 및 기후 적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난 위험 지역의 리스크 관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업계는 데이터 집적 및 분석 역량 함량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역별 기후 및 건강 데이터의 수집과 통합을 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고 이때 정부 차원에서 기후 관련 건강 데이터의 수집과 공유를 개선함으로써 보험 회사가 양질의 건강 데이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충분한 데이터가 집적이 되면 기후 위험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리스크 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보험 상품 개발인데요. 예를 들면 뭐 기후 관련 건강 위험 보장을 확대하고 또 고객의 친환경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리워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대기 오염 경보라던가 폭염 대응 맞춤형 개인별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고 이때 웨어러블 기기나 디지털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 보험회사 협력 모델에 대해서 또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건강 친화 기업 인증 제도와 연계를 해서 이 인증 기업에 대해 단체 건강보험에 대한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정 보험 가격 책정 및 갱신 주기 개선인데요. 이 기후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율이 만약 과소하게 책정이 되면 보험회사 지불 능력 및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고 너무 과대하게 책정이 되면 또 보험의 가용성을 저해함으로써 철학을 해지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장 갭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위험을 보험료에 이제 적용할 때 적정한 정확한 영향을 좀 측정해서 적정한 부분을 이제 반영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위험 노출과 보험료 부담 모두 큰 취약 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정책이 병행된다면 보험회사가 뭐 헬스 에쿼티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생명보험은 상당 기간 고정된 보험료로 장기적인 보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율 변동에 대한 대처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갱신 주기를 좀 최적화함으로써 건강 위험 변동성을 좀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후 변화가 생명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보험회사의 기후 변화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후 변화라는 중대한 글로벌 과제를 대응함에 있어서 보험 업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